자, 수정아, 지금은 선생님 따로 프린트 해줄 건 없고, 자이스토리 책 펼치면 되고, 자이스토리 페이지 44페이지 있는 거 지금 다시 풀어볼 거야. 지수 방부등식. 자, 우리가 일단 자이스토리 내용입니다. 자, 26번부터 29번까지에 대한 문제 풀이니까, 수정이도 지금 이 강의를 듣기 전에 거기 교과서 우리 책 풀었던 것 중에서 26페이지에서 어디까지? 27페이지까지의 내용을 한번 다시 풀어봐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6번의 정답은 4, 27번의 정답은 3, 28번에 1, 29번에 3. 승은이 어때? 다 맞았고, 아영이는? 너 다 맞았어? 그럼 진짜 설명할 게 없잖아. 그러면 몇 번만 하냐면 28번만 한번 보겠습니다. 몇 번? 28번.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아까 프린트 했던 거,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유형들이지? 이거는 밑만 뭐 하면 돼? 같아서 좌변 이퀄 우변이 같다. 그런 문제가 다 풀려, 안 풀려? 풀리는데 결국 위치 같은 상태에서 지금 봐봐. 이제 좀 이따가 설명한 문제 비교해야 돼. 지금 문제들은, 이 유형의 문제들은 밑이 어때? 2든 3이든 2분의 1이든 밑이 어때? 상수로 뭐가 돼 있어? 고정되어 있지? 자, 오늘 지금 이따가 같이 이어서 풀 문제는 시험 문제 뭐가 어렵게 나올까? 그러면 잘 봐. 유형에 잘 생각해봐. 밑이 고정된 값이었지? 그 다음 위에 있는 지수의 형태가 1차와 1차가 나올 수도 있고 1차와 몇 차? 2차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이런 문제를 이용해서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은 뭐야? 여기와 여기에 식을 복잡하게 만들 수밖에 없지. 근데 위에 들어가는 식은 이때까지 우리가 배운 식 중에서 나와야 되니까 1차, 2차, 3차 중에서 나올 거라고. 좀 어려우면 4차겠지만 또는 뭐가 들어간 거, 절대값이 들어간 수준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난이도가 이렇게 되면 난이도 조절이 되는데 이거는 아무리 어렵게 나오더라도 지금 2차나 3차 푸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식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는 주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지수 방정식이라는 개념 자체에서 이 문제를 올리는 방법은 뭐를 건드려야 돼? 지수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뭐가 건드려야 돼? 밑을 건드려야 되는 거야. 그럼 밑을 어떻게 건드려요? 어차피 지수 방정식은 밑이 같아지만 풀리잖아요. 맞아. 근데 그 밑이 고정된 상수 값이 아니라 밑이 뭐가 들어간 거야? x 같은 게 들어간 거야. 즉 밑이 뭐가 될 때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을 때 문제가 상위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그냥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왜 이 문제가 상위권이지 도대체 여기 문제에서 난이도가 어떻게 하면 더 깊어지고 어려워질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거야. 우리가 아까 영상 찍기 전에 수업할 때 얘기했지만 만약에 연기를 꿈꾸고 있다. 똑같은 연기가 똑같이 뭐 화를 내서 야 이 자식아 그게 뭐가 있어? 감정에 소리 큰다고 해서 연기를 잘하는 걸까?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어떤 걸까? 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단지 목소리 말고 뭔가 다른 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해됐어요? 그런 거 고민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억지 맞다고? 아니라니까? 그게 인생의 원리야. 모든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들 다 일기를 썼던 것처럼 그 일기가 뭐라고? 일기만 쓰면 다 성공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해됐어요? 자 그럼 문제에서 28번 볼게요. 28번 보면 지수 방정식이 4의 무슨 x? 절대값 x지? 는 뭐다? 지수 위에가 2의 x제곱이지? 이걸 풀라는 거야. 그럼 이거 풀었을 때 해가 몇 개 나오나? 2개 나오나 봐. 또는 2개 이상이 나오나 봐. 그래서 최소값과 무슨 값? 최대값을 구하랬지. 그러면 밑을 얼마로 같아져? 2로 같아지지? 그럼 얘는 2의 2 절대값 x가 될 것이고 오른쪽은 2의 x제곱이 될 거니까 결론은 x제곱은 얘를 먼저 쓸게요. 2의 절대값 x를 풀라는 뜻이랑 똑같겠지. 자 이거는 우리가 고1 때 배웠습니다. 뭐가 들어간 부등식?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 자 풀이 방법 지금 두 가지를 해볼 거야.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 풀이 방법. 절대값이 들어간 식은 어떻게 돼야 돼? 절대값을 푸는 게 원리지. 그래서 어떻게 돼? 절대값 안의 값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로 뭐 해줄 거야? 나누어져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야. 이게 가장 첫 번째 오리지널 방식이야. 그럼 x가 양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이 어떻게 풀려? 그냥 풀리겠죠? 따라서 어떻게 돼? x제곱은 2x가 되겠지? 그리고 x 묶어내면 x 바로 안 묶어낼게. 그럼 x제곱 빼기 무슨 x? 2x는 0이 될 터이고 x로 묶어내면 x-2는 0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해는 x는 0일 때와 x는 2일 텐데 조건이 x가 0과
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둘 다 해가 가능하지. 다음 두 번째, 절대값 x 안에 있는 x의 값이 0보다 작을 때, 즉 음수일 때, 그때는 어떻게 돼? x제곱은 이 절대값이 마이너스 달고 풀리니까 이렇게 풀릴 거다. 이해됐어? 난이도가 이렇게밖에 조절 안 된다고. 그리고 첫 번째 문제 유형은 그러니까 밑이 상수로 고정돼 있고 상수로 고정돼 있고 지수 같으니까 지수와 서로 같다. 지수와 지수가 절대값 들어가거나 2차식, 3차식이다. 다시 결론 내려서 이거 일로 넘어가야 되지. 그럼 어떻게 돼? x제곱 더하기 무슨 x? 2x는 0이 되겠지. 그럼 묶어내면 x랑 x 더하기 2가 0이 되니까 그때 만족시키는 해는 x는 0 또 등장하고 x는 음수 2가 등장하는데 얘는 0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될 수가 없겠죠. 그럼 따라서 이거 두 개네. 세 개가 등장하지. 그래서 최대값은 여기 최대값이지. 이게 최대값 누가 돼? 알파가 될 것이고 얘가 최소값 베타가 되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알파 빼기 최소값이 알파네. 죄송합니다. 최소값이 알파. 여기 알파 얘가 누가 돼? 베타가 되어서 알파 빼기 베타는 음수 2 빼기 2가 되어서 정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이해됐어요? 그럼 이 문제의 또 다른 풀이 솔루션 2는 뭐냐면 이식 그대로 가져올게요. 그럼 x제곱은 이 절대값 x인데 지금처럼 x가 0보다 클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지 않고 또 풀려진다는 거야. 어떻게 풀리느냐? 일단 이거 넘길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는 0인데 여기에서 x제곱이란 뜻은 절대값 x를 전체 제곱하더라도 즉 얘가 양수냐 음수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야. 얘가 양수면 그대로 나와서 x고 음수면 음수 x인데 제곱하면 결과는 x제곱으로 똑같지. 따라서 절대값 x를 두 번째 방식은 절대값 x를 뭘로 치환하는 거야? t로 치환하는 방식이라고. 따라서 x제곱은 무슨 제곱이야? 그냥 t제곱이라 써도 되는 거야. 그리고 빼기 뭐지? 이 t가 얼마다? 0이다. 따라서 t로 묶어내면 t-2는 0이 되어서 t가 0이거나 t가 2이거나 이렇게 나오지. 근데 이 t가 누구야? 절대값 x라 했으니까 다시 원래 거로 바꾸게 되면 절대값 x는 0이고 절대값 x는 2다 이렇게 풀릴 거 아니야. 근데 절대값 x가 0이 될 때는 누구밖에 없어? x가 0 하나밖에 없다 이거. 그다음 절대값 x가 2지. 얘를 풀어내면 어떻게 돼? x의 값이 얼마 나오지? 뿔마 2 두 개 등장하지. 그래서 근이 총 몇 개 나오는 거야? 3개가 나오는 거야. 만약에 이 문제에서 다음 방정식의 근해를 모두 구하세요. 이해됐어요? 우리 3개 써야 되는 거야. 개수 3개. 2개가 아니라 몇 개? 3개. 이해됐어요? 동의됐어요? 따라서 여기서 양수 2 최대 음수 2가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볼 수 있겠습니다. 동의됐어요? 동의돼? 자, 그 다음에 3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4, 35번을 볼게요. 34, 35. 34, 35가 이제 학교 교과서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나오게 되면 어려운 문제. 자, 아까 쌤 설명했지. 얘가 왜 어려워? 얘가 뭐가 어려워? 밑이 결정이 안 되어 있지. 자, 밑이 같은 건 보일 거야. 자, 34번 문제 풀겠습니다. 34번 문제 보면 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x 더하기 2의 지수가 얼마지? x 제곱는 x 더하기 2의 6x 빼기 8이다. 이 문제를 푸는 거지. 자, 이게 아까 앞에서 우리가 풀었던 줄과 결정적인 차이는 뭐지? 밑이? 같긴 한데 밑에 값이 누가 아니다? 상수가 아니라는 면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원리가 뭐냐면 이 밑과 이 밑이 같은 형태는 오케이. 그리고 결국은 식이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지는 거니까 밑이 같으면 누구도 같다. 지수도 같은 건데 지금 밑이 상수일 때랑 선생님 구별하는 거야. 상수가 아니라 누구다? 문자다. 다른 말로 얘기할게. 밑이 여전히 뭘로 주어졌을 때? 변수로 주어졌을 때라는 거야.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따져야 되냐면, 자, 이 밑이 1일 때랑 밑이 누가 아닐 때? 1이 아닐 때를 나눠야 됩니다. 왜지? 우리가 지수함수를 했지만 밑이 1이면 1의 5제곱과 1의 3제곱은 어때? 같아지지. 왜? 밑이 1이 되면 어떤 특징이야? 지수함수에서 특징이 뭐야? 지수 방향도 마찬가지지만 밑이 1이 되면 어떻게 돼? 함수에서 1이 안 된다고 얘기했었잖아. 왜? 지수함수에서 밑이 1이 되면 지수에 여기 x가 나오는데 x에 어떤 값을 넣든지 간에 항상 값이 항상 1이 나오니까 그 지수함수 의미를 따지는 의미가 전혀 없잖아. 쌤말 동의돼? 따라서 얘는 밑이 1일 때랑 이렇게 쓰는 거야. 밑이 누가 아닐 때? 1이 아닐 때를 나눠서 푸는 거야. 자, 그러면 밑이 1일 때가 우리가 앞에서 다루지 않았던 문제 형식이지. 즉 얼마다? x 더하기가 1이면, 즉 x의 값이 누구 1이면, 음수 1이면 이 지수가 다를 거란 말이야. 음수 1을 넣어봐. 여기 1 나오지. 음수 1 넣어봐. 음수 14가 나오지. 지수가 다르지만 밑이 1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등호는 뭐한다? 성립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건 하나만 추가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은 밑이 1이 아니라 했으니까, 즉 x 더하기 2가 1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즉 x가 누가 아닐 때? 음수 1이 아닐 때를 따지는 거지. 그때는 이제 누구와 같아야 돼? 이 지수끼리 서로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형태랑 똑같은 거지. 앞에서 했던 거랑. 이해됐어요? 따라서 어떻게 되죠? x제곱이 누가 돼야 된다? 6x 빼기 8이 돼야 된다. 그래서 건너가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얼마지? 8은 0은 인수분해하면 2, 4 2, 4 8 음수 2 음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인수분하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는 0이죠. 따라서 x의 값은 얼마다? 2거나 x의 값은 4다. 이렇게 등장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모든 x 값은 뭐다? 합을 구하랬지.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x는 누구보다 크다? 항상 음수 2보다 크다. 자, 그럼 밑에서 물어볼게. 왜 여기서 x는 항상 음수 2보다 크다고 했을까? x가 음수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값이 0이 되거나 누가 돼? 음수가 되면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밑은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게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반드시 써줘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안 보인다면 여러분 스스로 찾아야 돼. 그래서 이 중에서 x가 음수 2보다 작은 값이 나오게 되면 걔는 해가 될 수 있다 없다?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만약에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은 뭐야? 다 더하라는 얘기니까 이거 더하면 6이지? 여기서 음수 1을 더하니까 정답은 얼마다? 5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마지막 35번 한번 풀어보세요. (35분) 아까랑은 좀 다르지. 이건 누가 같니? 밑은 다르지. 같을 수 있고. 누가 같아? 지수가 같지 않냐? 해석을 해요. 어쨌든 등호를 성립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이 아니니까 신경 쓰라는 거야. 저 언제 등호가 성립할까? 아니, 답 2번? No! 자,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 보세요. 지금 문제의 특징은 일단 눈에 보이는 건 누가 같니?
지수의 모양이 서로 같지. 밑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럼 지수의 또 특징이 뭐냐면 밑은 다를 수 있는데 지수가 0이면 무조건 그 값이 얼마야? 1 아니야?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 누구야? 지수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지. 컨셉이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얘는 그냥 단순 계산의 문제가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해석이 좀 가미가 된단 말이야. 아까 34번 문제는 지수의 모양은 달랐는데 밑이 같았으니까 그땐 특징이 뭐야? 밑이 1이고 지수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결과의 값은 항상 1로서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겠지. 이해돼? 지금은 지수의 형태가 같잖아. 밑은 다를 수 있잖아. 근데 지수가 얼마면 0이면 항상 그 결과의 값이 1 아니야?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 x-4가 0, 즉 x가 4면 무조건 주어진 식은 성립한다. 그럼 x 자신에 4를 넣으면 얘는 밑이 다르잖아. 여기 4 빼기 3은 1이고 여기는 5인데 분명히 다르지만 성립한다. 맞아요? 해석하는 건 두 번째는 어느 케이스일까? 지수가 같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누가 같을 때야? 밑이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겠지. 즉 x 빼기 3이 누가 될 때야? 5가 될 때니까 x의 값이 누가 될 때야? 8이 되면, 즉 x가 8이어서 밑이 5로 서로 같으면 5의 x-4제곱이니까 x의 어떤 건 어떤지 항상 성립될 항등식이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두 개의 값의 뭘 구하라? 곱을 구하라.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4, 8에 30이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아까 프린트 풀었던 것처럼 교과서에 나왔던 유형처럼 기본적인 문제들은 여기가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주어지긴 할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지수에 다 변수를 주어질 거 아니야. 근데 그 문제를 꼬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밑과 지수에 동시에 다 뭐가 들어간다. 변수가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럼 해석을 34번 아니면 35처럼 해석만 하면 돼. 뭐 상당히 어려워지는 문제들은 아닙니다. 이해됐어요? 다시 쌤 좀 우리 그 자이스토리의 30번 문제 하나씩 좀 풀어볼게요. 그 다음 우리가 아까 프린트해서 풀지는 않았지만 두 번째 지수 방정식에서 얘는 교과서에 나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이 형식은 지수 방정식의 지방 제거해야 되는데 자, 지수 방정식에서 두 번째 지금 이제 선생님 설명하려는 건 뭐를 이용한 풀이야? 치환을 이용한 풀이야. 뭐라고? 치환했을 때는 아마 식의 구조는 거의 다 웬만하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뭐다? 2차꼴로 바뀔 겁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서 뭐만 주의하면 되냐면 내가 만약에 a의 x제곱을 대문자 t로 취하를 하지. 이해돼? 그럼 얘는 결국 t는 ax제곱 자 t 자리를 y로 쓰면 즉 지수함수의 치역은 항상 누구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해됐어요? 치환한 문자의 범위의 값이 항상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치환한 문자의 범위가 존재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30번만 쌤 풀어볼게. 자, 그럼 이 30번 문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0번 문제 보면 지수 방정식이다. 식은 9의 x제곱 마이너스 10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9 이퀄 0의 두근을 누구라자? 알파, 베타라고 하자. 이해됐어요? 근데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답니다. 그럼 이때 두근이라는 문제는 좋죠. 나중에 공부할 때 했던 거야. 이때 알파와 베타는 누구야? x는 알파, x는 베타인 겁니다. 컨셉 이해돼요? 컨셉 이해돼요? 나중에 모든 방정식 할 때 이거 나와.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뭘 치환해야 돼? 3의 x제곱을 선생님 주로 이제 a를 치환하지. 얘를 뭘로? 대문자 a를 치환하지. 그럼 9의 x제곱은 뭐가 돼? 3의 x의 전체 제곱이랑 같이 이제 더 이상 이건 헷갈리면 안 돼. 무슨 제곱이야? a제곱으로 바뀌겠지? 그리고 치환한 문자 a의 값은 항상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등장하죠. 따라서 문자식은 어떻게 돼? 대문자 a제곱 마이너스 10 곱하기 대문자 a 더하기 9 이퀄 0으로 바뀔 거고 그럼 치환한 방정식의 두 근은 뭐가 될까? 알파 베타가 아니지. 뭐야? x가 아니지 3의 알파 제곱이 한 근이 되고 3의 베타 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한 근이 되는 거지. 형식상 그래 안 그래? 자, 따라서 이제는 이거 풀니까 인수분해 1, 9 대문자 a 빼기 1 대문자 a 빼기 9는 얼마다? 0이다. 맞아요? 따라서 대문자 a 값은 1이거나 대문자 a 값은 9인데 대문자 a가 누구예요? 3의 x니까
3의 x제곱이 1이 되거나 3의 x제곱이 9가 되거나 맞아? 그럼 여기서 x값은 얼마 나오지? 0이 등장할 거고 여기는 x값이 2가 등장하겠죠. 근데 문제도 누구야? 알파 베타 두 개 등장했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3의 알파 제곱이 1이라는 거고 3의 베타 제곱이 9라는 얘기 아니야. 이해됐어요? 따라서 알파 베타는 0과 2가 되겠네. 따라서 베타 빼기 알파야. 알파 빼기 베타니까 얼마다? 알파 빼기 베타는 0 빼기 2가 되니까 정답은 얼마다? 음수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어디로 다시 넘어가냐면 36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그 방정식 가지고 무슨 방정식도 풀 수 있어? 연립 방정식도 당연히 뭐 할 수 있을까? 풀 수 있겠지. 무슨 방정식? 연립 방정식. 얘도 똑같이 뭐 쓰는 거야? 치환의 개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볼게요. 연립 방정식 첫 번째 거 3 곱하기 2의 x제곱 맞아? 빼기 뭐지? 3의 y제곱은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야. 형태만 잘 봐. 음수 3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2의 x제곱 더하기 3의 y제곱은 얼마다? 11이라는 것을 만족시키는 실수 xy 값을 찾아라 이런 얘기지 결국. 그럼 지금 문제에서 같은 모양이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자 2의 x제곱을 뭘로 치환하자? 대문자 a로 치환하고 3의 y제곱을 뭐지? 대문자 b로 치환할 수 있겠지. 그럼 둘 다 치환한 이 문자의 범위들은 다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고 변형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지. 그럼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바뀌어? 3 대문자 a 빼기 b는 음수 3이다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두 번째 거는 a 더하기 b는 얼마다? 11이라고 하는 지수 방정식의 모양이 결국 뭘로 바뀌어? a와 b로 이루어진 몇 차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으로 바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연립 방정식 고1 때 배웠으니까 여기 1차, 2차의 구조로도 나올 수 있겠지. 그래도 어려운 건 없다. 이해됐어요? 컨셉 이해돼? 자, 따라서 이 식을 어떻게 했지? 더해주면 되겠지. 더해주니까 무슨 a? 4a는 더하니까 8. 따라서 대문자 a 값은 얼마지? 2가 하나 등장하죠. 그럼 대문자 a 대신 여기 2를 집어넣으니까 대문자 b의 값은 9가 나오겠지. 그래서 xy가 2다 9다 이러면 안 되지. 다시 원래 문자로 바꿔야 되니까 a가 누구였니? 2의 x제곱이 2다. 여기서는 3의 y제곱이 9다라고 나오니까 x의 값은 여기서 1이 나올 거고 여기서 y 값은 얼마다? 2다라고 등장하겠죠. 그래서 그 둘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 자 그러면 아영이랑 또 이제 몇 번? 그 줄에 31번부터 어디까지? 38번까지 이랬어요. 방정식 푸세요. 여기까지가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조금 어려운 방정식의 형태다. 수정이도 다시 한번 풀어봐. 답지가 있겠지만은 답 안 보고 풀어보세요. 30번부터 38번까지.